올 7월 달쯤 되면은 정말 헬게이트가 열릴 거다. 지자체 업무가 마비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에 들어있는 칩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게 신분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이 칩은 온라인으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 만든 숫자가 수천만 명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 제품 하면은 최고의 기술력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곽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 굉장히 좀 크게 인기를 끌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본 하면은 뭐 전자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특히나 최근에 뭐 10대, 20대들은 일본 전자기업 뭐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오면서 정말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일본의 전자제품 대기업들은 쫄딱 다 망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망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라는 기업은 다 정리를 하다가 2016년에 대만 홍하이 그룹에게 매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하고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에는 대형 LCD 패널 제조업하고 TV 사업 철수, 그리고 오사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토시바 같은 경우는 경영 위기 속에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고 해외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프레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매각됐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 회사를 병합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을 했는데 이 후나이도 수익성 악화로 2024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가전 매장 빅카메라, 뭐 요도바시 카메라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쿠아라는 제품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 아쿠아 브랜드를 일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TV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최근에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이 TV 사업 부분을 매각한다고 내놨는데 이걸 사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게 팔리지 않는다면은 파나소닉의 TV도 아마 이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TV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래서 소니만 남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TV를 생산하는 회사는 소니 단 한 군데만 남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그림은 일본 내에서 TV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50%나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샤프가 21.1%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프는 대만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하고 대만 기업의 TV가 7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구입하는 TV의 70%가 중국, 대만 기업의 TV를 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TV 사업을 뭐 철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년쯤, 뭐 내후년쯤 이 데이터가 다시 발표가 된다면은 한 90% 정도는 중국산, 대만산이 그 TV가 일본 시장을 점유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기업이 다 망했으니까 일본 제품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브랜드의 중국 제품이 일본에서는 버젓이 팔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TV 드라마라던가 뭐 이런 거 볼 때 이제 배경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중국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한 기사에서는 왜 일본의 TV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중국 제품이냐 그러면서 좀 한탄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한 거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국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습니다. 개인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그 카드를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한국이 이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IT화를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해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걸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을 해서 IT화 하겠다라고 해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마이넘버 카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에 코로나가 터졌을 그쯤에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노다로 당시 디지털 청 장관이 포인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 정도 되는 포인트를 나눠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고 현재는 한 80% 정도 보급률이 올라갔습니다. 급격하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넘버 카드의 가장 큰 문제는 비리에 있습니다. 비리.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하고 건강보험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이후로는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가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본 정부가 진행을 한 게 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라면서 일본의 병원, 의원, 치과 그리고 약국에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 리더기,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강제로. 근데 이 리더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좀 터무니없이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이 리더기를 병원 측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일본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게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일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 리더기를 쫙 뿌리겠다. 라고 하는데 이 리더기 숫자를 좀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일본 전국의 병원, 일반 진료소, 치과까지 합치면 한 18만 시설, 조제 약국은 6만 시설, 그래서 총 24만 시설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카드 리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드 리더기 회사에 이용료로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이제 그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병원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에 일본 정부가 새로운 디자인의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마이넘버 카드가 나온다면은 현재 리더기가 새로운 디자인의 마이넘버 카드를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스마트폰에 마이넘버 카드를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리더기는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더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리더기를 강제로 설치를 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TT 그룹 1265억엔, 후지츠 713억엔, 자민당 대규모 스폰서가 마이넘버 안건을 대량 수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좀 돈이 오가고 있었던 거고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리더기도 이러한 비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이 마이넘버 카드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좀 비리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IT화를 하겠다라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디지털 청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청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비리들의 온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IT화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리만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이넘버 카드가 이게 신분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카드에 칩이 들어가 있는데 카드 자체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이 칩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대량으로 사람들이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든 숫자가 수천만 명입니다. 일본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이 마이넘버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넘버 카드에 들어있는 칩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10년인데 카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은 온라인으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들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릴 거다, 지옥문이 열릴 거다. 정말로 일본 언론들이, 제가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마이넘버 카드가 실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실행된 지 10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 지 이제 5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이넘버 카드를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칩 갱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자체에서 이 마이넘버 카드를 갱신을 한다. 지자체 업무가 마비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쯤 되면은 정말 헬게이트가 열릴 거다라고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IT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는데 정작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 IT,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뭐 디지털화 한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날로그, 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부분 아무래도 일본 사회 자체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전 세계는 이제 IT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제 디지털화, IT화를 진행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좀 뒤늦게 이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서야 이거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러한 것들을 향하고 있는데 정작 진행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리만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들은 정말 좀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감시를 한다.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좀 그랬잖아요. 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한국 식민지화를 반대한 사람이 있고 일본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양심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지식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비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극우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학교의 90% 정도가 아직까지도 팩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작년쯤인가 이 뉴스가 나오고 일본의 네티즌들도 놀랬습니다. 아니 무슨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90%나 되는 학교에서 팩스를 이용을 하냐, 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IT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가신 분들, 일본에서 좀 자가용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차 카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한국은 그냥 카메라가 번호 인식하고 그냥 나중에 결제할 때 뭐 결제도 뭐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주차 카드가 나와서 그거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주차 카드를 넣고 이제 동전을 넣어서 결제를 하고 좀 그런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디지털화 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죠. 그런데 캐시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과 같이 일본도 스마트폰 그리고 카드만 가지고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변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AI 같은 부분은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모든 걸 걸겠다, AI에 사활을 걸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일본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AI 부분은 좀 따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또 더 좀 위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정권 때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계속 벌어진다면 한국은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